골프장 맨홀에서 유량계 검침을 하다 쓰러진 근로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에 동의했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골프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수가 같아 의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의회가 결국 첫 임시회에서 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옥정 물류창고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취소로 발생할 소송 등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6명 발생하면서 2달여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골프장 맨홀에서 유량계 검침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근로자 소식 한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에 동의했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골프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골프장 맨홀에서 지하수 유량계 검침을 하다 쓰러진 50대 김모 씨. 2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 10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김 씨 유족이 취재진에게 제공한 소견서입니다. 진단명은 심장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 흡인 폐렴 등입니다. 의료진은 김 씨가 기저질환이나 약물력이 없었던 사람으로 맨홀 내에 유독가스 및 저산소 상태에서 호흡하면서 이에 중독돼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맨홀 안에 그 산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다는 걸 아빠가 알았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 교육을 하고 미리 이제 고지를 해줬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 골프장 측 관계자는 김 씨가 자발적으로 맨홀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위에서 핸드폰으로 찍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본인이 내가 잠깐 내려갔다 올게 그러고 내려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고 당시 김 씨와 함께 있었던 동료는 정확한 사정을 알고 있지 않을까. 취재진은 김 씨의 동료 A 씨에게 전화했지만 명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등 관계기관은 골프장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은 근로자가 맨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골프장 측은 유량계 검침은 통상 지상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맨홀 안에 별도의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근로자가 송기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 안전장비들이 있었다면 이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원청과 하청을 모두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11대 전반기 의장 선출에 실패하며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의정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11대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양당은 오는 19일 2차 본회의 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의장 선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결과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가 되면서 의장단 선출에 난항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규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종현 의원이 각각 후보로 나선 상태인데요.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돼 투표를 할 경우 5살 많은 김규창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양주 옥정 물류창고 건립 사업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최근 확대 간부 회의에서 옥정 물류창고 허가 문제는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가 취소로 발생할 소송 등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 허가를 받은 옥정 물류창고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조망권 침해와 소음, 교통 체증 등으로 정주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포천의 한 펜션에 친구들과 놀러 왔던 20대 청년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인천에 사는 23살 A씨가 친구 3명과 함께 포천 관인면의 한 펜션에 놀러 왔다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간 뒤 다음 날인 10일 오전 3시쯤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을 하던 중 저수지 인근에서 A씨의 슬리퍼를 찾았고 오후 4시 저수지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위해 부검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6명 발생하면서 2달여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964명으로 1,000명에 근접한 가운데 의정부 264명, 양주 136명, 포천 84명, 연천 40명, 동두천 23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13.1%로 전날과 같았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4%로 전날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31,243명으로 전날보다 758명이 증가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피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 요즘입니다. 잘못된 상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의정부 을지대병원 피부과 한별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잘못 알려진 피부 건강 상식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일 1팩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루 한 번 마스크팩을 하는 게 피부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피부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맞을까요? 네, 마스크팩은 시트의 밀폐 효과를 활용해 화장품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을 따라 하루 한 번 매일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수분이나 화장품이 피부에 공급되어 오히려 피부 건강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팩을 30분 이상 오래 사용하면 시트가 마르면서 피부의 수분도 함께 증발하여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 주사, 접촉 피부염 등에서는 마스크팩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팩의 좋은 효과만 누리기 위해서는 1일 1팩보다는 주 1에서 2회, 한 번에 15에서 20분 내외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도 덥고 또 땀나고 하다 보니까 얼굴도 금세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토너 패드를 냉장고에 시원하게 좀 보관을 했다가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피부 진정과 같은 효과가 좀 있습니까? 토너 패드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 야외 활동 중 자외선에 노출되어 피부가 붉어지고 열감이 있을 때 홍조나 열감을 가라앉히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한데요. 토너 패드로 피부의 각질이나 노폐물을 제거하고자 강하게 문지르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또 요즘 같은 장마철 여자들이 즐겨 신는 신발이 있는데요. 레인부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워낙 패션 아이템이다 보니까 관심이 모아지는데 그 발 건강에는 또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레인부츠는 대부분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신는 것은 괜찮지만 오랜 시간 착용하면 발에 땀과 습기가 섞여 피부가 불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약해진 피부 틈새로 곰팡이나 세균이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패션 아이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발 건강도 지키는 방법은 맨발로 레인부츠를 신지 말고 면 양말을 착용해 발의 땀과 습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랜 시간 신어야 할 때는 1시간에 5분 정도 레인부츠를 벗고 통풍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 피부 건강 상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한별 교수였습니다.
국내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모습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화려한 축제로 부활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의 현장 곳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오랜만에 열리는 건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영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카펫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3년을 기다린 축제. 스크린 속 배우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배우 박병은 한선화부터 트로트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한 정동원, 가수 겸 배우 최민호도 폐막작 주연 배우 자격으로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저희 정동원 가수 배우님 보러 왔어요. 너무 좋아요 와서 우리 가수님도 볼 수 있어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을 축하합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영화제의 슬로건은 이상해도 괜찮아. 장르 영화제의 이색적 특징과 색깔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개막작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맨과 폐막작 정범식 감독의 뉴노멀을 포함해 49개국 작품 268편이 공개됩니다. 일상이 회복된 만큼 저희도 그동안의 2년간 팬데믹을 이겨내면서 많이 고생하신 시민들과 관객 여러분들이 신나고 즐겁게 즐기면서 매년 인기가 높았던 배우 특별전도 부활했습니다. 주인공은 설경구 배우. 천만 배우의 작품들을 한 장소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일단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저한테 좋은 시간 또 좋은 공간,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영화제 특징은 관객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다는 점. 주요 행사장은 작품 속에 들어온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체험관 중에 하나인데 마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세트장 같아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혼합한 이른바 확장현실 XR 전시. 현실을 초월했다는 비욘드 리얼리티를 체험해봤습니다. 기기를 착용하면 곧장 또 다른 세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게 바로 XR 전시의 매력. 또 다른 작품에서는 커다란 공간에서 빛과 움직임만을 이용해 내가 곧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예약은 필수. 그만큼 마니아 관객층이 탄탄합니다. 안경을 안 써도 약간 VR처럼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이렇게 센서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화면이 다르게 보인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3년 만에 다시 열린 영화제. 포토존도 관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추억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분장을 하고 축제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명나는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거리 행진. 영화제 캐릭터들을 실제로 만나고 한여름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부터 영화 상영,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까지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는 이상해도 괜찮은, 이상해서 더 괜찮은 다양한 장르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아입니다. 경기도가 민생안전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중소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중소납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